당신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한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생각을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은 완성되지 않은 조각상과 같다. 한 번의 생각이 조각상을 깎아내리는 한 번의 손길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몇백만 번의 건강한 생각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1일차 아침.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서 내려오는 신비로운 풍습이 하나 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릴 때 수시로 뒤를 돌아보는데 이는 자신의 영혼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달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영혼이 몸을 따라오지 못해 뒤처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바라본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아침에 눈을 떠 피곤한 몸을 이끌며 새벽의 여유를 누릴 틈 없이 일상의 루틴에 뛰어들지는 않는가? 출근을 위한 준비, 분주한 출근길,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과 산처럼 쌓여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영혼이 나를 따라올 틈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혼과 육체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육체는 단순히 의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만 영혼은 그보다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하게 된다면 당신의 삶은 빠른 세상 속에서 멍한 상태로 남아버리게 될 것이다. 인생을 흘러가듯 보내는 것이 아닌 산다라는 것은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챙겨가는 일이다.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나의 영혼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5분만 시간을 내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바쁜 현대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때때로 인디언이 되어야 한다. 삶의 흐름 속에서 영혼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영혼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몸을 이끌어주자. 온전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길과 맞닿아 있다. 지금 나의 영혼은 어느 방향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잠시 귀 기울여 보자. 1일차 저녁.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건강의 문제,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 고대했던 계획이 무너지거나 연인과의 이별처럼 말이다. 이런 크고 작은 슬픔을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이 감정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다. 아마 슬픔을 감추는 일이 표현하는 것보다 더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왜 울어? 라는 표현이 울어도 괜찮아 보다 더 익숙한 것처럼 우리는 슬픔을 감추고 허락하지 않는 삶에 길들여져 왔다. 사회에서는 요동치는 감정을 참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의미할 뿐이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그에 따라 터져나오는 울음은 그 흐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순리다. 따라서 우리는 슬픔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울음과 눈물을 허락해야 한다.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경험이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슬픔을 받아들이고 울음을 허락하며 스스로를 위로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겪는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이해한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자신을 치유하고 다시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 깊은 고통이 닥쳤을 때 슬픔을 온전히 이기고 그것을 울음으로 표현하라. 흐르는 눈물에 힘든 상황과 어려운 마음을 담아라. 이것이 결국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며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3일차 아침.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과감한 일이다. 10번 잘하는 것보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처럼 자신의 인생을 직접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한 부분을 인정하고 교정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가? 삶을 돌아봤을 때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자기 반성의 시작이다. 스스로 싫어하는 모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고통이 느껴지면 우리는 합리화라는 무기를 꺼내들며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 사람과 교류하지 않아도 행복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말로 마음을 위로하려 한다. 허나 이런 합리화에서 벗어나야만 스스로 솔직해질 수 있다. 100%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극복하려는 큰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오늘 아침에도 당신은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 이건 곧 더 나은 나를 향한 진보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를 더 알아가고 성장하게 된다. 오늘 아침 당신의 성장에 찬사를 보낸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솔직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당신이라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일차 저녁. 세상에는 인생이 모두 괜찮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SNS를 통해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나만 힘들게 사는 건가? 라는 생각에 열등감이 치솟는다. 그 순간 당신의 방은 암울한 공간으로 변모하며 마음은 비통함으로 가득 차 나를 더욱 동요시킨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동경하는 그들의 삶은 당신이 비교와 질투로 자신을 잃어버리기 전의 모습이다. 그대 역시 더 나은 삶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다. 가끔 부담감에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아직 마음에 반짝이는 꿈이 있다는 걸 명심하라.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 희망이며 이 꿈을 현실로 이루는 핵심 요소는 실천, 인내, 믿음이다. 잊지 마라.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레이스를 마치고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잘난 타인의 삶을 보며 무력감을 느끼거나 이를 통해 나타나는 열등감에 타인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나, 그들은 그들이다. 오늘 하루는 당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 발걸음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 작은 발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계획과 실행이다. 4일차 아침. 세상에는 수많은 천재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5살 때 오페라를 작곡한 모차르트가 있고 게임 이론을 만들어낸 수학자 폰 노이만 같은 사람도 있다. 그들을 보고 있자면 나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느껴진다. 심지어 그들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천재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다. 허나 진정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타고난 재능뿐일까?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은 90% 이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착각에 휩싸여 있다. 그 친구는 재능이 있어서, 그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뛰어나 라는 말로 그동안 해온 수많은 노력을 외면한 채 재능이라는 핑계로 화살을 돌리진 않았는가. 그렇게 안도하며 만족스럽지 않은 현재의 삶으로 빠르게 돌아왔던 것은 아닐까? 천재를 떠올리며 우리가 마땅히 집중해야 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다. 우린 어쩌면 그들이 가진 재능뿐만 아니라 노력 또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모차르트는 한 번 작곡을 시작하면 일주일 넘게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폰 노이만 또한 한 번 문제를 맞닥뜨리면 해결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노력의 결정이 빛나기 시작하여 꾸준함이라는 단어를 지나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닐까? 주어진 삶에 마땅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재능에 천재들의 노력을 보태어 천재의 반열에 들 것인가? 4일차 저녁.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는 저녁을 두고 하루의 마지막은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는 시간이라 정의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하루에 직면한 모든 상황과 그에 반응했던 행동을 살피고 수정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긴다.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까? 가장 적절한 대답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동적인 사람은 밀린 예능을 보거나 나태하게 널브러져 저녁을 보내기 바쁘다. 밤이 되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했던 선택과 결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다음날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저녁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이용해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7일차 아침.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무작정 달리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방향 없는 활동은 에너지를 허비할 뿐이고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에너지를 남겨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도 이런 방식으로 삶을 진행하는 이유는 호흡이 가빠지고 체력이 소진되는 것으로 내가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닐까? 물론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다. 허나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다. 많은 사람이 하는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목표인데 그 목표가 반드시 거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는 프랑스에서 먹었던 맛있는 요리를 다시 먹기 위해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갖는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운 목표가 어색하거나 부끄러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목표의 가치는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7일차 저녁.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일부는 가정을 꾸리는 것을 어른이 되는 거라 주장하고 또 다른 이는 20살 생일을 넘긴 것을 어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건 어른이 된다는 것의 단순한 지표에 불과하다.
실제로 어른이 되는 것은 가졌던 환상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현실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 아이들은 공상의 꿈을 꾸곤 한다.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혹은 김연아나 손흥민처럼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될 것이다. 라는 같은 꿈이다. 이런 꿈은 제약이 없으며 그들의 상상력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면서 이러한 꿈을 망상이라고 부르며 현실의 무게 앞에서 꿈을 포기하게 된다. 허나 세상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사람은 대부분 현실적인 판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꿈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지만 품에 지니고 있던 꿈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현실과 꿈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현실을 완전히 인식하되 그것이 우리의 꿈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현실과 꿈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꿈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현실을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7일차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 당신. 오늘 하루도 기대감으로 가득한 첫걸음을 내디뎠길 바란다. 아침이란 어떤 의미일까? 나는 30살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아침에 대해 사색하기 시작했다. 과거를 회상해보니 20년 동안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아침을 맞이했었다. 아침이란 좋은 의미보다는 불편한 하루의 시작일 수밖에 없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치는 12년 이상의 세월 동안 아침을 활용하는 법을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다. 공자는 아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다. 일생의 계획은 젊은 시절에 달려있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달려있다.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게 된다. 공자의 말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 아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침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 기존의 습관과 루틴에서 벗어나 집중하고 몰입하는 순간을 만들다 보면 하루가 더 유의미하게 느껴질 것이다. 아침 시간을 통해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결국은 큰 변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만족스러웠던 하루를 보낸 적이 언제였던가? 아무렇지 않게 보낸 아침을 귀하게 여기길 바란다. 17일차 저녁. 올림픽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8개의 금메달을 석권했으며 심지어 2대회 연속으로 해낸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는 어린 시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판정을 받았다.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수영 종목상 그의 장애는 치명적이었지만 이와 같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는 그가 했던 인터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몰라요. 날짜도 몰라요. 전 그냥 수영만 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물에 들어갔어요. 우린 종종 세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마이클 펠프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바로 도전하는 자세와 인내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문을 열 수 없으며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선
수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현재 어떤 도전에 맞서고 있는가? 혹시 그 도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가? 도전을 회피한다면 작은 성공조차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그 과정에서 발견할 가치는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펠프스보다 대단한 것일지도 아니면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못한 것이면 어떤가? 당신에게 꼭 금메달 16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단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걸 말하고 싶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직면한 도전을 피하지 말고 불도저처럼 나아가 보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탁월함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다. 벽이라 생각했던 것이 문이 될 수 있고 나가지 말아야 할 선이 어쩌면 출발선일 수도 있다. 더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도해야만 당신이 몰랐던 나의 잠재력을 알 수 있다. 21일차 아침. 인간은 종종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실수했을 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는 예상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대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신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비가 내린 뒤 땅이 굳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실수를 범한 뒤 그 실수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체 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습관화시키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단순한 다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 바로 시간이다. 그러니 시간을 활용해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당신이 했던 실수를 돌이키고 피드백의 시간을 가져라. 단 5분, 아니 3분이라도 말이다. 3분의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실수는 5초만 더 생각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쌓아가는 반성의 습관은 탑처럼 차곡차곡 쌓이면서 당신을 견고한 사람으로 변모시킨다. 지금 당장은 변화를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실수는 다짐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꾸준히 복귀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여태 했던 실수를 극복하고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길 바란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성장의 기폭제로 사용하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라. 21일차 저녁. 기적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사람의 강렬한 열망이 되었다. 원대한 행운이 우리를 찾아와 삶의 굴곡을 일거에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잠실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올라오면 넓은 하늘이 아닌 수많은 사람을 볼 수 있다. 맞다. 8번 출구 앞에는 유명한 로또 명소가 있다. 한 줄로도 모자라서 2줄, 3줄씩 기다리며 로또를 하나씩 사가곤 한다. 특히 퇴근 시간에 그 줄은 길어진다. 다들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열망이 있는 듯하다. 친구가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줄을 꽤 오랫동안 지켜본 적이 있다. 누군가는 기대에 찬 눈빛, 누군가는 세상을 잃은 듯한 허망함이 깃든 눈빛이었다. 그렇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저마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다양한 생각들이 스쳐갔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고, 답답한 인생을 한 방에 뒤집고 싶은 기대감에 찬 20대도 보였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이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간단히 두 가지 결론으로 귀결된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우선 자신의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한다. 나의 노력이 아닌 외부에 의존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인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적과 진짜 기적을 분간하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가판대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겐 큰 돈이 곧 기적일 것이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갈 기회가 곧 기적이며, 대학 합격을 기대하는 사람에겐 합격 자체가 기적이다. 어쩌면 기적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닐까? 고로 우리에겐 두 가지 기적이 필요하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 나, 그리고 누군가가 기적이라 부르고 있는 보통의 일상을 기억하는 것. 이처럼 기적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건 인생이 가진 각양각색의 맛을 고루 맛보고 느낀다는 의미며, 동시에 앞으로 치열하게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시켜준다. 삶은 조금씩 성취로 쌓아가는 과정 자체로 기적이며,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보통의 하루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란다. 29일 차 아침. 인생이 내 맘 같지 않다 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실망과 고민은 대다수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또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의 거리감과 불일치를 경험하며 그로 인해 진한 고통을 느낀다. 이러한 현상을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자아동일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는 몸과 정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 둘이 통일되어 움직이면 자아동일성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이 둘이 따로 움직이면 자아동일성이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이런 상태의 불일치가 자괴감을 초래하며 이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를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마 굿윌 헌팅의 명대사가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닐까 싶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생각대로, 의지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을 너무 많이 탓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또한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과 몸이 통일된 상태를 유지하고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인생이 내 맘같이 풀리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먼저 느껴보자.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 떠올려보고 그것이 내가 바라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인지 고려해보면 당신에게는 명확한 선택지가 생길 것이다. 그 답을 핸드폰이나 노트 한쪽에 적어봐도 좋다. 이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자아 동일성을 꼭 기억하자. 이 책을 다 읽는다고 한들 모든 용기가 다시 샘솟을 것이라고 장담하진 못한다. 나 또한 여러 번의 실패를 겪은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일이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출발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이 책과 함께 진짜 나를 마주하길 바란다. 비록 끝페이지에 도달했지만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 다시 끝페이지로 올 때까지 여러 번 나를 마주하고 또 마주하면서 언젠가 여러분 앞에 결승점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무엇이든 해낼 용기와 힘이 생길 때까지 달리길 바란다.